충북의 내년 국비 예산이 8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해 다양한 핵심 사업들이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충북에서도 비상계엄 이후 1년은 분노와 반목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이 다시 모였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위한 구성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 안에서 빠졌던 충청북도의 여러 핵심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습니다. 800억 원 넘는 국비가 늘었는데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먼저 세울 수 없다며 지난해 말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달 말 발표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계획이 담기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4개 흑자공항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부 국토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7차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더 좋은 효과를. 오송 AI 바이오 영재학교 공사비 94억 3천여만 원도 반영돼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체 의약품 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국립산림치유원,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등 굵직한 핵심 사업의 단초가 될 용역비도 확보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관정 공동 노력으로 핵심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돼 이재명 정부 5년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미 있는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충청북도의 미래를 여는데 획기적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홀대론이 불거졌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도 옥천군이 다른 2개 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습니다. 황규철 옥천 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함께 연대한 각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전담팀을 꾸려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드림 전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818억 원이 증액돼 충청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모두 9조 7,144억 원입니다. 한편 제천 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설계비 15억 원은 아직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안 돼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 동안은 사회적으로 분노와 또 그에 대한 분노이자 반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소에 밤에는 촛불, 낮에는 태극기가 모여들면서 충돌도 있었는데요. 이 촛불을 들었던 한쪽의 시민들은 1년이 된 어제 또다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했던 지난해 12월, 황당한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바로 이튿날 충북 도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집회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 4월까지 40여 차례 넘게 진행됐습니다. 변명과 거짓말, 체포 불응 등 갈수록 분노는 더해졌습니다. 밤에 갑자기 발표를 보고 나서 사실 예전 5.18 광주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도 손에 든 건 촛불과 응원봉. 군대를 투입한 그들에게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은 금세 충북 각지로 뻗어나갔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법조계와 교육계 등 여러 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뜻을 함께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은 교수들이 다소간에 어렵더라도 나서야 된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플래카드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빼앗겨 불태워지는 등 온갖 방해와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태웠다! 불태웠다! 계엄을 옹호하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밤에 촛불이 있던 그 자리에 낮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보수 정치인 일부는 이 자리에 참석했고 한 도의원은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내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란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비상계엄령 이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시민들은 딱 1년이 지난 어제 그때 그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1년 전을 되새기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사실 뭔가 완벽하게 해결된 느낌이 들지 않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그런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척결되는 걸 가장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은 같은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 중에 충북에서는 엄태영 도당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주말 충북 국민대회에서도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도정 브리핑 직후 계엄 관련 질문에 대해 비상계엄은 납득할 수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오늘 공개됩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한편 검사 결과 피의자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을 결정할 구성원들의 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충북권 대형 국립대로 재탄생하느냐 아니면 각자의 길로 가느냐. 이번 투표는 2년을 끌어온 통합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 개신 캠퍼스 곳곳에 교통대와의 통합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투표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통합 진행 사항을 알리는 설명회도 진행됐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틀간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투표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통합이 미치는 체감이 양 대학은 물론 구성원과 학과별로도 다 다르다 보니 찬반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가 커지는 장점도 있긴 한데 이제 교통대와의 우리 학교와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통대에서는 충주 캠퍼스의 위축을 우려해 통합에 반대해온 주민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양 대학은 앞서 지난달 26일 학생 정원 이동 기준과 첨단 분야 캠퍼스별 특성화 방안 등 남아있던 주요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주요 쟁점이 포함된 최종 통합 신청서 제출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과정이 이번 투표입니다. 교원, 직원, 학생 3주체 가운데 충북대는 2주체, 교통대는 3주체 모두의 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찬성 조건을 맞추면 양 대학은 미리 합의한 최종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 통합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통합을 전제로 지난 2023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6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학생 정원 이동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통합대학 출범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투표가 통합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겨울 한파가 시작되는 이맘때가 되면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잦아지는데요. 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오는 자욱한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홍천의 한 산골 마을. 집집마다 지붕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나무를 태워 쓰는 화목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건데 연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갑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목난로 연통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300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화목보일러를 놓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기 때문에 이웃끼리 갈등을 겪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도 침투를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시골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도심으로 갈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몰래 쓰레기나 농부산물을 태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오염과 각종 건강질환의 주범이 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쓰레기 내비는 걸 노인네들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지. 그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건 좀 시켜야 되는데. 지자체가 화목보일러 불법 소각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연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야간이나 아침 일찍 나가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키고 서서 이제 단속을 했던 적도 있고. 청정 연료라며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면서 화목보일러 설치를 장려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연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고통과 대기오염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충북의 첫 민간 엔젤 투자사가 출범했습니다. 피플 인베스트먼트는 청주시 주성동 본사에 운영 개시를 선언하고 엔젤 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업을 유도하는 스타트업 민간 투자의 허브 역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한 개소식에서는 투자 설명회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던 60대 모친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그제 오후 1시 반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주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35살 남성을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피의자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고 죽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범행 동기와 정신병력, 종교 관련 행적 등을 조사 중입니다. 투자와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유인해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8월 음성에 사는 20대 2명을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팔아넘겨 한 명당 3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대 3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로 오라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월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고 음성경찰서에 신고된 이 사건 피해자 2명은 모두 귀국한 상태입니다. 일명 소싸움 금지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은의 6개 사회단체가 소 힘겨루기 대회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은군민 힘겨루기 협회 등 6개 단체는 어제 보은군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 힘겨루기 대회는 폭력적 오락이 아닌 한국 농경문화의 유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대회는 강화된 솥불 관리 기준 등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가학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청주와 서울을 오가는 시외버스에 새해부터 자율 좌석제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청주대 정류소, 청주 북부터미널과 서울 센트럴시티를 오가는 시외버스를 하루 10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전좌석 자율좌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과를 분석한 뒤 서울 남부나 동서울행 버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충북이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충북도 내 출생아는 7,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가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충북 다음으로는 서울, 인천 순이며 전국의 평균 증가율은 6.2%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작용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인 영동과 옥천, 단양, 괴산 등에서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부 혁신박람회가 내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 157개 기관이 혁신 우수 사례를 선보이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도 공유합니다. 개최 지자체인 충북은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노인 복지를 위한 일하는 바퍼와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한 지원책, 또 도청 본관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그림책 정원 1937 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법에 대해 충북의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필수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의사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공공의료와 교육 수련 인프라 확대 등 제도 성공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